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국제모터쇼에 어김없이 제네시스 부스에서 박혀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킨텍스 서울 모빌리티 쇼 때는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도 참가를 했었고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전기차들도 오픈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실내, 실외, 종합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친환경 편, 그리고 차량 편, 그리고 재미난, 아주 저만이 해줄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 편,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영상, 친환경 편 영상을 오늘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곳은 DNA 모터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전기 이륜차도 있지만 전기 자전거도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모델들은 기름을 넣고 달리는 오토바이입니다. 기름을 넣고 달리는 바이크. 그래서 내연 바이크, 전기 바이크, 전기 이륜차 모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델이죠. 전기 이륜차. 전기 이륜차가 보조금 받으시면은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DNA 모터스 같은 경우는 현대 캐피코에서 이런 주요 부품들을 납품을 받아서 같이 협력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현대 캐피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소차,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수소와 산소의 공급 시스템, 공기 공급 시스템, 이런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ED1이라는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인 그런 모델이고,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모델, EM1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여기도 EM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바이크들은 큰 스펙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최고 속도 80, 조금 빠른 거는 100km 정도 최고 속도가 나오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48V 저전압 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이 48V 배터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저전압 배터리인데, 어차피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48V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행거리는 55.5km로 환경부 인증은 아닌 것 같고 자체 시험 인증 모드인 것 같은데, 아마 달릴 때, 실제로 달릴 때는 아마 이 55.5km보다는 조금 더 적은 키로수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출시 예정인 ED1이라는 모델을 보면은 최고 속도도 90km로 조금 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100km로 꽤 높아졌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모델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까지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배터리는 팩으로 주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배터리 팩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DNA 모터스이기 때문에 이 D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해야 된다면 충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빼서 저 D 스테이션에 넣고 완충된 또 다른 새로운 배터리를 꺼내서 다시 여기에 넣고 바로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D 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이런 충전기도 같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D 스테이션은 지금 서울 지역에 약 150개 이상의 지역에 이렇게 충전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전소라기보다는 배터리 팩을 교체해서 바로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공용 허브 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EV 트렌드 코리아, 코엑스에서 했던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에임스 모터스라는 전기 이륜차를 또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D 스테이션과 마찬가지인 배터리 공유 허브 충전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소개해 드릴 이륜차 브랜드에서도 이 D 스테이션과 똑같은 그런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DNA 모터스 바이크를 이용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 공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전기 바이크를 좀 구매를 하실 분들은 아마 아까 소개해드렸던 개인용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집에서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조금 해제되면서 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배달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작아져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크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의 바이크보다는 이런 전동기관의 바이크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경제적인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운행을 하는, 배달을 주로 다니는 그 구역에 저 D스테이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정말 주행거리에 제약 없이 저걸 정말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배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도, 이런 인프라가 많이 섞여 있는 바이크 브랜드라면 구매할 가치가 다른 브랜드들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브랜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전기 바이크를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바로 바이크뱅크라는 곳입니다. 네, 이 바이크뱅크는 지금 전부 다 전동 이륜차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의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크 모델들도 모델에 따라 여기 안에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던가 두 개가 들어가던가 그렇게 나뉘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 정도의 공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바이크뱅크도 이렇게 배터리 스테이션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된 거 뽑고, 그리고 내가 쓰던 거 넣어놓고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아직까지 이 바이크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충전 인프라는 DNA 모터스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브랜드마다 이 충전 시스템이 나눠져 있으면은 그 브랜드의 충전 시스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프라 확장에 제약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배터리팩 교체하는 이 충전 시스템이 국내에서 표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브랜드의 전기 이륜차를 사든 어느 곳에서나 이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나 전기 이륜차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스테이션이 많이 설치된 그런 브랜드들을 구입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심플한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뱅크의 특징은요, 이륜차인데도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이 버튼이 회생제동 버튼이에요. 네, 여기 리젠이라고 버튼이 나와 있죠. 이 리젠이라고 마크가 떠 있으면은 회생 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배터리 교체는 이렇게 열어서, 무겁나요? 와, 꽤 무겁네요. 6kg에서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여성분이 혼자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무게이긴 합니다. 아, 여기서 충전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다 된 배터리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네. 스테이션 자체에서 완충된 걸 기준으로 해서 제작했어요. 아, 완충된 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네, 저렇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면은 완충된 걸로 해서 띄우면 끝! 지금 여기는 부산 모터쇼 1전 시장인데, 2전 시장에 가면 이 바이크뱅크의 이 전동 바이크를 실제 시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체감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시승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리젠, 여기 회생 제동, 리젠 이걸로 누를 때는 왼쪽 버튼에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꺼지고, 회생 제동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표시와 얘를 누르면 더 시켜줘. 이 버튼은 부스터 모드. 부스터는 출력이 더 스포츠 좋아요. 모드에 맞습니다. 이 버튼은 지금 레인지라고 해서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 75.9km로 나오고 있고요. 회생 버튼. 반박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처음으로 전동 바이크에 그 회생 제동이 생겼다고 해서 감세력이나 제동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고 왔었는데, 일단 회생 제동을 끄거나 켜거나 두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회생 제동력을 조절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바이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뭐 아이페달 모드나 테슬라 차량처럼 제동력이 깊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제동력은 굉장히 미세한, 그냥 속도가 화력 주행보다는 조금 더 제동이 걸려서 멈추는 정도. 대신 이 스트롤을 딱 놓았을 때 제동력이 바로 걸려서 움찔대거나 울컹거리는 그 정도의 제동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생제동으로 회수되는 에너지의 양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전동 바이크에서도 이제는 회생제동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회생제동이 없는 다른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전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전기 바이크 두 개의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번 친환경 편의 마지막은 수소입니다. 수소. 자, 이 현대 부스에는 수소 전기 버스, 그리고 저기 있는 수소 퓨얼셀 트럭,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소 전기 버스는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기 위에 보면은 맨 위쪽이 두껍죠. 저기에 대용량의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와 뒤쪽에는 수소 탱크가 한 5개 정도 가로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 버스죠. 수소 연료 전지는 이 버스의 뒤편, 여기 안쪽에 이거를 이제 열어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넥소에 들어가 있는 그 수소 연료 전지 2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지파키오 중앙 쪽에 있는 전기 모터가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로 공급을 받아서 생성되는 전기로 운행을 하고, 또 만약에 출력이 조금 더 필요한 순간에는 고전압 배터리에서도 전기를 받아서 더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 약간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수소 탱크에서 공급을 받아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모터에서 쓰다가 남은 전기는 다시 위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로 전기를 보내서 충전을 시켜놔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인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사서 한 번씩 차 안에 타보겠다고 하고 있는 액션트 트럭이죠. 이 트럭은 실제로 지금 스위스에 수출이 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수출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트럭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공급받아서 달리는 트럭이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에 수소 탱크가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소 탱크에서 또 수소를 공급받아서 연료전지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전기를 공급받아서 전력을 쏴주는 그런 방식의 친환경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트럭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보통 트럭 운전사들 보시면 여기서 운전하시고 이 공간을 거의 작은 원룸처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드시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 트럭은 여기에 수소 탱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럭을 운행하실 때 이 공간을 작은 원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을 거의 쓰지 못한다는 게 이 수소 트럭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 부스에 있는 수소 전기 버스와 이 액션트 트럭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현대에서 수소 사업 접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소 사업에 어떤 3세대 수소 연료전지의 성능 미흡으로 인해 수소 사업을 뭐 접는다, 축소한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좀 나온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기사 이후에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그런 거 아니다, 수소는 지금 활발히 사업을 확장 중이다, 어떠한 기사와 소식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도 그런 걸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전혀 사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소 전기 버스는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2023년 내년이죠, 넥소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아마도 출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수소 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하게 수출이 계속적으로 나라가 추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 글로비스 이 선박 있잖아요. 선박 현대 글로비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수집된 탄소를 저장을 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 선박을 현대 글로비스에서 만들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는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렇게 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수소를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넥소, 뭐 저런 트럭 이런 데서 쓰이는 수소는 전부 다 천연가스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여기다 수소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회색,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고 있고, 블루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 그 탄소를 추출을 해서 가둬두는 거죠. SK 같은 경우에는 블루 수소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력은 이미 다 상용화 과정에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뽑아내고 남아있는 이 안 좋은 탄소, 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 탄소를 어떤 식으로 없앨 것이냐. SK에서는 해저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어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블루 수소를 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린 수소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죠. 풍력이나 뭐 태양열로 공짜로 얻은 그런 전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딱 나오죠. 그 수소로 넥소가 쫙 굴린다. 이게 그린 수소입니다. 크게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현재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쓰는 수소, 그리고 부생 수소들을 써서 그레이 수소로 차량을 구동을 시키고 있지만, 이 블루 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직접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그 이산화탄소를 배에다 실어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만든 다음에 운반을 해서 어딘가에 이 탄소를 매장시키는 이 사업을 현대 글로비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태계가 너무나도 미흡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소의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혹은 뭐 블루 수소도 조금 이제 상용화되고 탄소를 추출해서 그걸 이제 매장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이 수전의 사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확대 범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게 백금이나 이런 조그맣게 들어가는 광물들이 지금은 원자재 값이 조금 많이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 수전의 기술에 들어갈 때도 이런 원자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전의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분명히 이 원자재 값도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소 사업 생태계도 확장이 되는데 부담력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언제쯤 신차를 뽑아내고 언제쯤 충전소를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가 더 효율적인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한 스텝 내디딜 걸 지금은 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소 전기 버스나 수소 트럭 상용 분야에서는 활발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소 사업 절대 멈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친환경 파트의 마지막 편에 수소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는 개인용 차량을 넘어서 개인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동 바이크나 나중에는 궁극적인 친환경의 어떤 수소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모터쇼를 통해서 그 부스가 매번 늘어나고 새로운 부스들이 생겨나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모터쇼에 왔을 때 새로 출시되는 신차들이나 멋있는 어떤 차량들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흥미로운 방향성을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자, 모터쇼를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가는 재미난 스토리 다음 편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6가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영국 카본 트러스트사의 제품 탐소 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 탐소 발자국이라는 건 웰투웰, 그러니까 이 차를 처음 생산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운행을 하다가 마지막 폐차까지 전체 이 루틴에서 탄소 배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그 그람수를 공개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EV6 GT 차량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타는 차량이 만들어질 때부터 타고 폐차될 때까지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차량들이 여러 대 많이 생기면 탄소 배출량이 가장 작은 차를 사야지 라는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 더 생기는 셈이죠. EV6 GT가 최초로 인증을 따냈다고 하는 거, 그만큼 탄소 배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